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인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지금 양대지수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정치인 테마주 특히나 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수급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한 주는 시장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도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나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들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가 오늘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하락폭이 더 크네요. 어제도 이제 제가 김도훈 멘토님한테 카카오 네이버를 물어봤는데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 네이버 더 떨어질 거라 보시나요? 네, 똑같은 질문이군요. 네. 사실 어제하고 오늘 시장 하락의 주범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이 현재 1%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서비스 업종에서 나왔고 이 물량들이 대부분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에 집중이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오늘도 역시 어제의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사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한 번쯤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리고 그 두 기업 중에서 카카오가 조금 더 유독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사업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 규제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 카카오가 그동안 또 여러 컨텐츠 시장들을 많이 또 잡아먹어왔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손을 뻗어가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막히는 거거든요. 국내에 대한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카카오한테 조금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규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커왔던 이제 플랫폼 쪽 또 새로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어찌 보면은 좀 막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상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업들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꼽았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번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당분간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혹여나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추격적인 어떤 매수는 좀 하지 않고 지금은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보게 되면요. 결국 이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그 선물과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은 매도 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2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매도의 거의 2,000억 정도가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서비스업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오늘도 시가총액 3위인 네이버와 그 다음에 시가총액 5위인 카카오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물론 주가는 싸게 사야 되지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도 지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매수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를 조금 괴롭혔는데 이번엔 또 카카오 네이버가 갑자기 떨어지는 칼날이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저점을 잡을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의견. 어제 김토 멘토님과도 같은 의견이시네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리엔탈 전공이고요. 네. 5,300원에 20%입니다. 예, 오리엔탈 전공은 5,300원에 20%. 매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그거 뭐지?
조선업 올 가을부터 조선업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6월 말쯤에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계속 빠지다가 지금 오늘 반등이 오긴 했는데 오늘 오전에 뭐 산다고 했는데 그거 놓쳤어요. 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셨구나. 정치인 테마주로 매수를 하신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조선 쪽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아, 그러네요. 요즘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 정치인 테마주로 묶였기 때문에 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엮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다행이에요. 그냥 조선업 쪽에서만 그냥 움직였다면 사실 이 기업은 올라오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미 하락 쪽으로 흐름을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운이 좋게 좀, 주가가 시세를 받아서 올라왔는데, 지금 5,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오늘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오늘 건 하려고 보고 막 있었어요? 못했었는데, 예,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네. 일찍이 못 봤어요. 가족들 출근시키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잠깐 그 시점에서 이거 못 봤군요. 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어쨌든 단기 물량들이 올라갔다 지금 빠진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처럼 그동안 좀 많이 물려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주가가 꽤 오랜 동안 흘러내렸으니까. 그래서 그 물량들이 오늘 올라오면서 본전이 왔을 때 매도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순환매, 그 송박김 정도의 흐름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전공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다만 이 종목은 지금 테마에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에 올라와도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못 팔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은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걸어놔야 돼요. 다른 아이디어. 지금 5,300원이죠? 매수 가격. 그럼 5,500원만 와도 사실은 수익이에요. 예.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네. 네, 이거 만약에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켜보다가 5,500원 왔어요. 그러면 지켜보면서 팔려고 하면 못 팔아요. 왜냐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은 그냥 걸어두세요. 그래서 5,500원에 아침에 네. 시간 되실 때 5,500원 그냥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올라올 때 팔리겠죠. 그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5,500원을 넘었지는 못하나요? 거봐요. 이게 지금 오늘도 넘어갔다가 빠졌잖아요. 네. 예, 넘지는 못할까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거, 그러면 5,700원에 한번 걸어볼까요? 했는데 5,500원까지 왔다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이거 5,700원에 걸어놨다고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은 못 팔아요. 결국 또 물려서 나중에 손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손해를 안 보고 나오고 싶은 게 먼저죠. 예. 그럼 확실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에 걸어놓는 게 나아요. 그러면 네. 5,500원 그냥 딱 걸어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왜 네, 며칠 전에 네, 유상증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여기 경제 채널에서요. 네. 그거는 어떤가요? 며칠 전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게 지금 잠깐 볼게요.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5월 8일 날 나온 거거든요. 이거 2020년도고, 잠깐만요. 그리고 장마 마감 후 공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이 기업이, 오리엔트 전공. 이건 지금 오리엔탈 전공은 유상증자가 아니라 감자인데요. 오리엔트 전공, 예, 감자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9월 3일 날 나온 거거든요. 감자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업은 9월 3일 날 나왔어요. 감자에 대한 얘기는. 네. 네. 유상증자는 지난해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고, 근데 최근에 공시 보니까 감자 공시가 있어요. 9월 3일 날. 예. 그렇죠? 어쨌든 지금 감자 그 공시가 나왔을 때 그때보다 주가는 올라왔어요. 예. 그죠? 네. 네. 이 감자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시간이 또 걸려서 제가 볼 때는 이 감자 결정이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왔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말씀한 것처럼 그냥 어쨌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단기예요. 단기로 그냥 5,500원에 걸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예, 매수가는 23,800원에 30%요. 네, 23,800원에 30%. 매수는 어떤 이유로 하셨나요, 시청자님? 매수는 그 2월 달인가 하여튼 만 원대에 사가지고 2만 원 좀 안 돼서 매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따가 7월 달에 음, 이렇게 또 좀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제 네. 수익을 챙기고 한 번 더 이제 수익을 기대를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네, 네. 예, 조금 손실이 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또 글쎄요, 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기업은 두산그룹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 기업에 대해서도 상담을 꽤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죠. 거기다가 이제 소형 원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신 게 23,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사실 올해 한 7월쯤 그 정도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도 사실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의 주가를 좀 보세요.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떻게 움직이나요?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강하게 네. 움직이잖아요. 네.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막 움직이지 못하고 변동성을 주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빠져요. 이렇게 쭉. 이게 또 몇 개월이에요. 그렇죠? 네. 또 지난번에도 한번 4월 달에 올라왔었죠. 강하게. 네, 그리고 또 그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빠질 때 사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가가 조정이 네.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예,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두산중공업은 회사는 변하고 있긴 해요. 그동안 사실 두산그룹 안에서 가장 큰 어떤 리스크, 재무적인 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 두산중공업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채무 보증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두산그룹이 이제 조금씩 경영 정상화를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네. 두산중공업도 또 실적도 그에 반해서 또 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이 가격 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네. 사실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 매수하고 나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눌리기 시작하면, 과거에도 지금 보면 지난해 9월의 고점부터 해서 밑에 저점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면 3월 달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9월이니까 10, 11, 12, 1, 2, 3, 한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네. 계속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나온 게 6월 달입니다. 7, 네. 8, 9, 10, 뭐 11, 12 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일단 뭐 수소 쪽과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3,800원 정도면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저는 24,000원 정도 네. 매수가 회복됐을 때 반등시에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 네. 정도 되면 매도를 할까요? 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좀 아쉽다면 나중에 더 싸게 많이 떨어졌을 때 사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4,000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네, 24,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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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일까요? 네, 코나아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050원에 20%입니다. 37,050원에 20%. 매수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그냥 요즘 뭐 정부 정책 뭐 관련돼서 그 매수를 했는데 네. 좀 저점에 샀다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니까 많이 좀 부담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 정책 어떤 관련한 게 있었나 봐요. 멘토님께 확인을 해보죠.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신용카드 쪽에 네. 카드 키. 그죠? 예. 네, 거기 그 금색의 칩 있잖아요. 네. 네, 그쪽 사업을 했던 게 이제 코나이고. 근데 지금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과거에는 우리가 신용카드들을 많이 썼었죠. 네. 네, 썼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실 우리가 뭐 페이 전자결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성장성이 좀 많이 정체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뭐 국내에서 이럴 뿐이지 해외 쪽에서 많이 그래도 또
사업들이 많이 확장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금융 쪽 스마트 카드와 관련해서 이 기업을 또 상기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원금과 관련된 그런 정책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혹시? 예, 예. 네, 그죠. 지역 앞에 뭐 쪽. 예. 네, 이쪽하고 이 기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그쪽하고밖에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라고 이제 해서 사실 사셨겠지만 지역 카페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지원금을 계속 이제 지원금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경제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낫지 않나요?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기업들의 실적 이익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죠? 예. 코나이는 이 최근에도 역시 이런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 지원금을 지금 이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거는 이 정책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탄력이 떨어질 때예요. 우리 항상 초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이 반응이 좀 더디죠. 느껴지는 체감 자체가, 그죠? 예, 예. 그래서 정책으로 본다면 이 기업은 사실 좀 지나간 정책이에요. 아. 살짝 지나가고 있는 테마. 네. 그래서 지금 코나이가 37,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예, 기업은 그래서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등시 매수가 오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반등시 빠져나오자는 건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자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까? 차라리 정책주로 본다면 조금 더 새로운 신선한 정책주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회사 그러면 저기 뭐 재무는 뭐 좋아요. 네, 회사는 좋구나. 좋아요. 지난 아, 2019년도까지 아마 실적이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 네, 좋아지고 알겠습니다. 있지만 주가는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 예.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테마 때문에 죽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요.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5만 원에 20%입니다. 예, 25만 원에 20%. 아모레-퍼시픽 지금 낙폭이 깊어서 우리 시청자분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주가만 거의 자주 보다가 아모레-퍼시픽 또 비명을 지르고 있겠는데요.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수익성 감소할 거다라는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많이 안 좋네요.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리포트 보고서를 쓸 때 좀 약간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그 보고서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근데 그 보고서를 보고서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보고서에서 내용이 좀 안 좋으면 또 굉장히 큰 매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희한한 게 또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막 그 다음날부터 사서 네.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이 전망에 대한 보고서들이 개인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팔면 그걸 또 가져가기 위해서 네. 보고서를 발행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고서를 발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이 보고서 발행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사실상 지금 이 기업은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지금 특히나 이제 BTS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연예인들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런 연예인들의 뭐 생일을 위해서 모금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뭐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SNS 계정을 좀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이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엔터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규제가 화장품 쪽도 약간은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2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시청자분께서. 많이 걱정되시죠? 네. 네. 그런데 이 기업은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마 조만간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증권사에서 안 좋은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보통 그리고 나서 또 그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이 기업은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 기업 과연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인가 없는 기업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화장품 쪽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매수가 좀 기다리시고 시간 투자하시면 아마 27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만약에 매수했다면 이 기업은 차라리 기다려서 27만 원까지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게 말씀드릴게요. 뭐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 아니요. 기업이 시간도 안 중요하고 그죠?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몇 개월, 네.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네. 내가 이 기업을 사서 수익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시간에 대한 제약을 걸어두지 마세요. 네. 예. 그래서 이 기업은 기다리시면 27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좋은 가격에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살았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손절을 해야 되나 안- 말아야 되나 걱정이 엄청. 나중에 손절하면 후회합니다. 네. 예. 이렇게 그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수님한테 네. 작년엔가 이거 그거 상담 그거 해가지고 네. 수익을 좀 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도 걱정을 네. 많이 하고 상담을 하니까 네, 안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있으라 없습니다. 하더라고. 네. 예. 이번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아이고 그때 그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냥 막 기다리면은 손절은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요. 가져가세요. 추매 혹시나 더 내려가면 뭐 추매도 하지 말고. 지금도 불안한데 왜 어떻게 또 추가 매수하면 비중도 예, 커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답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마음이 한결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응원을 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시청자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철강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00원 30%. 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건 뭐 굉장히 그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 철강 그 원자재가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예. 안 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강주의 시간이 다시 오는 건가라는 기대감을 좀 만들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죠? 지금 네. 스프레드 개선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또 철강 감산을 하고 있고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 앞에서도 보고서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 리포트가 나왔죠. 역대 실적.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네. 근데 또 희한하게 보고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올 때 올라온 기업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보고서가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지 뭐 강력하게 매수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또 그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희한해요. 지금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지금 수요를 공급이 잘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앞으로 철강 쪽에 대한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다 알고 있고요. 시청자분도 지금 제가 한국철강을 매수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수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손실이에요. 그죠? 왜냐면 지금 거의 최고점에 사신 거예요. 그동안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좀 긴가민가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아니 네. 더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사고 나서 바로 떨어지죠. 예. 왜냐하면 개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미심쩍어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사야 되겠다. 라고 하면 개인들이 같이 그 가격대에 사고 그러고 나서 또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이왕 참을 거면 계속 참아야 돼요. 사실.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 이럴 때는.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든가. 근데 지금 한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1차 시세 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철강 업황이라는 건 무한적으로 계속 좋아지진 않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불과 한두 달 안에 또는 몇 주 안에도 이런 전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철강 사업이 성장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공급,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 이런 건 사실 길게 끌고 가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철강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은 지금 오늘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손절가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1250원. 예. 네, 12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저는 11,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 롯데지주 30%요. 네, 매수가는요? 4만 원요. 네, 매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 전문가님 이거 보고서 방송 했는데요. 보고? 알겠습니다. 너무 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지주사들은 진짜 그 밑에 자회사들이 정말 잘 돼야 이제 같이 그래도 많이 올라가기가 힘든 종목인데 롯데지주는 특히나 지주사들 중에서 요즘 흐름이 더 안 좋네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 회사가 특별히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굉장히 싼 가격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 역시도 최근에 좀 많이 다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롯데지주가 만약에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기업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롯데지주는 지주회사잖아요. 그 롯데그룹 안에서 시청자분 롯데지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 회사는 지주회사고, 그럼 이 회사가 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 기업들, 자회사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앞에 롯데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기업 자회사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 뭐 롯데쇼핑, 그죠? 이런 네. 회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아, 지난해는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겠지만 실적은 이 회사들도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데지주는 지금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4만 원 정도의 매수 가격이라면 이 기업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 저는 장기로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장기로 봤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좀 뭔가 좀 불안하죠. 지금 6월 달에 지금 네. 제가 매수했거든요. 네, 6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매수하고 나서부터가 떨어졌네요. 그렇죠. 떨어질 때 매수했네요. 네. 근데 이게요. 처음에 이 기업을 중장기로 봐야 되겠다, 장기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장기로 봤으면은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안 그래요? 주가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장기로 혹시 추가 봤잖아요. 매수도 될까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죠. 근데 지금 말고요. 예. 지금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한 33,000원 정도? 아, 이 정도에 근접한다면 이 정도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30%니까 한 10% 정도만. 네, 그 정도까지만 네.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4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쭉 가져가서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돼야지? 기간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기간을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거 기간 알고 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네. 빨리 돈 현금화 시켜갖고 다 사겠죠. 그렇죠? 네.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볼게요. 언제 강연이 열리나요, 멘토님? 네. 강연회는 오늘 저녁 8시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네. 네 분의 멘토님께서 같이 모여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 사실 이번 주는 처음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은 준비를 했고요. 또 알찬 내용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 오시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처음으로 네 분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셔서 또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 넘어갈게요. 첫 번째 댓글은 랑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카카오게임즈 83,400원에 7%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요.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다가 요즘에 또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신작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가를 낮춰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카카오게임즈 이 기업도 올라올 때 제가 경고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올 때 이제 물론 이 회사의 오딘이라는 게임 때문에 엄청 낮잖아요. 네, 엄청 낮죠. 네. 근데 그 오딘을 그렇게 엄청나게 만들었던 건 NC소프트가 한몫을 했습니다. 리니지 M에 대한 실망감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사실 카카오 리니지 M을 하던 결제를 많이 했던 맞아요. 과금러들이 사실 카카오 게임즈 쪽 오딘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한 경고를 좀 해드렸었어요. 올라오면 이 기업은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이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으니 올라갔을 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딘이라는 게임은 아직까지도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거품이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 하락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 아직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지금 83,000원에 매수하셨고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가격이 한 6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 부근에 온다면 차라리 그때 지금 7%니까요. 7% 정도만 더 사서 반등 시 수익 전환되면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손승환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상 24,700원에 10% 떨어지면 조금씩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25%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계속 담아갈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괜찮은 그럴 만한 종목일까요, 멘토님? 대상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안전한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이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한 가격이 24,700원 아닙니까? 그럼 지금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인데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건 사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전략은 아니에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 뭐 그러면 그때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질문을 주신 게 떨어질 때 추가 매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지금 이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차라리 더 쌀 때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은 지금 이 기업은 현재 가격대에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굳이 떨어질 걸 예상하고 나서 지금 이 기업을 계속 들고 있다가 계속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가에서 정리해놓고 나중에 더 쌀 때 그때부터 조금씩 더 담아가는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크게 나온다면 즉 뭐 23,000원 정도 가격대 그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농우바이오 14,500원에 20% 올라갈까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힘드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요즘 좀 이슈도 없고 그래서 농우바이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기업도 과거에 막 적극적으로 주가가 막 올라왔던 네.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주가가 들어 올릴 만한 어떤 재료들이 지금 없어요.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14,500원에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거의 뭐 최고점에 물렸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 기업은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가 매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차트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번에도 이제 주가 밀렸다가 현재 가격 비슷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어떻게 차트의 흐름대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갔다면 다 돈을 벌었을 거예요. 농우바이오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현재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물량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저는 이 기업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이 물량만 가지고 반등 시 13,5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유튜브 상담 잠시 또 쉬어가도록 하고요. 곧바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휴마시스 갖고 있고요. 네. 네, 30%예요. 23,100원에 매수했어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고 진단 키트주가 조금 희망이 보일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는데 제가 7월 15일에 이제 23,100원이었는데 딱 매수하고 나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또 SD바이오 건도 있었고 막 이래서 예.
영향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버텨보려고 계속 갖고 있는데 너무 희망이 안 보여서 지금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휴마시스가 이전에도 상반기 때도 한번 그랬지만 올라갈 때 정말 팡팡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하신 그 시점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딱 지금 고점에 물리셨어요. 어떡할까요, 멘토님?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아유, 이분은 네. 진짜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휴마시스가 지금 진단키트 때문에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죠? 지난해도 그렇고. 평소에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시죠? 이거는 지금 처음 했어요. 처음 했어요. 네, 휴마시스 종목은 주변 회사 지원들이 휴마시스는 처음 했지만 평소에 테마주 많이 했죠? 테마주라기보다는 저는 안전주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테마주를 한번 가봤어요. 코로나 시기라서. 그래요. 일단 제가 그거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좌 확인해 보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데 이거는 진실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네. 평소에 안 하던 걸 잘 하지 않아요. 보통 그 하는 습관들이 종목에 다 녹아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평소에 테마주를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마 네. 그 아래 종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네. 보일 거예요. 아마 앞에서도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 시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휴마시스가 회사가 안 좋나요? 아니에요.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주식이라는 게요. 제가 아마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참 좋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상담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이거 손절하자, 뭐 정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는 안 해요. 네. 네,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 굳이 이 기업을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 즉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은 손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 종목을 손절하면 또 새로운 종목에 가서 또 손해를 봐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종목을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왜냐하면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하면서 손실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빠른 종목들, 테마주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절을 웬만하면 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더 큰 손해를 볼까 봐.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은 제가 이거는 정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기 힘든 종목들이에요. 네. 즉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여러분 지금 시청자분도 그렇지만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생각하다가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년, 2년, 거의 10년이 와도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는 지금 현재 전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2,200원이었잖아요. 그죠? 2,000원대. 네네. 네. 그때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다른 네. 새로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네. 사태가 안 온다면 이게 뭐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애초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려도 만약에 못 올라오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손해가 커지면 또 추가 매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답이 안 나와요. 휴마시스는 지금 30% 매수 비중 많아요. 네. 이 기업은 사실 좀 운으로라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기다려야 되고요. 13,150원을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13,150원. 네, 13,150원. 네,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나오면 손실을 그래도 조금 줄여놓는 선에서 18,000원만 와도 저는 정리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18,000원대에 네. 반드시 정리. 네, 손절가는 13,150원입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입니다, 진짜. 테마시 네, 처음이에요.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큰 도움 얻고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자동차 네, 뭐 거의 100%예요. 거의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3만 6천 원. 네, 23만 6천 원.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그냥 뭐 저는 이제 공부 안 하고 전 뉴스 보고 뭐 좋은 거 같아서 그냥 사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현대차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근데 이게 차량용 부품난, 그 수급난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그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금 현대차가 좋다. 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다 알 거고 다 알아요. 예. 외국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네. 현대차가 좋다라는 건. 그럼요. 그만큼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 기업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해.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현대차 아마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20만 원대에 올라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만 원, 뭐 10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어요. 네. 그죠? 그때는 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죠? 네. 네. 왜 안 하셨어요, 혹시? 그때 뭐 그때 또 관심도 없었고 네. 제가 사가지고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네. 그 리포터가 네. 뭐 한 30만 원 간다고 나오길래 네. 안 팔고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가지고 아. 있으면 괜찮은가요? 좋은 주식이니까. 현대차는 당연히 좋아요. 근데 네. 제가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현대차를 지금 이 20만 원대 가격에 샀다 그러면 네. 이 가격 이상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30만 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네. 나중이라는 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비싼 가격에 샀어요, 일단은. 어. 그리고 현대차는 이 주가라는 건 그래요.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은 조정을 주고요. 그죠? 업황이라는 게 좋아질 때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오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한 달 후에 자동차 또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이 내구재,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거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쪽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기차 역시도 해외 쪽에서의 벌어들이는 돈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국내 보조금 때문에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대부분이에요. 네. 해외 쪽에서는 순위가 밀려요. 국내에서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23만 6천 원에 100%. 이거는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손절 어떻게 합니까? 가져가야죠. 안 그래요? 가져가야죠. 그죠? 네. 지금 그래서 이 기업은 정말 장기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 기업이 일시적으로 뭐 시장이 올라오면서 회복이 돼서 매수가까지 온다면 그때는 최소한 비중은 절반 정도는 줄여놓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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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 기업은. 네. 이렇게 급한 말씀드릴게요. 돈은 아니니까 기다릴 수는 있는데 이게 갈 건지 안 갈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 저는 현대차는 기다리면 가죠. 근데 시간이 기다리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산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러면 괜찮아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같이 올라가는데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SV 인베스트먼트 네. 4,200원에 20%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지금 애들 아빠 몰래 한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이거 TV 추천하시길래 샀거든요. 네.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얼마 안 돼가지고 전문가 말씀 들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지 적으신지 모르겠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전 결혼하셨다 그래가지고 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셨다고 목소리가. 하셨어요, 방금? 네, 남편분. 제가 얘기를 또 귀가 안 하셔가지고. 좋네요. 네. 네. 귀가 요즘에 좀 안 좋으신 것 많이 같아요.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 지금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이 기업을 이제 매수할 때 지금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주식 얼마 안 되셨죠, 하신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부동산 이제 우리가 집을 고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만약에 고른다고 해도 아파트가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목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아파트가 앞으로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고민하고 선정을 하죠. 그렇죠? 네. 주변 네. 인프라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보다 시세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근데 또 그죠? 모르니까 또 좋다 하시니까 네. 살고 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네. 방송을 보다 보면 하루에도 몇백 개의 종목이 추천이 나와요. 그럼 그 종목들이 모두 다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게 돼야 방송을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V 인베스트먼트는 다행인 건 테마는 있어요. 재료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이 이 기업은 만약에 빠져나오면 네. 절대 네. 당분간 하지 마세요, 주식을. 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공부하고 하세요. 공부하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이 기업은 올라올 때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와요. 그만큼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떨어졌으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 기업은 걸어두세요. 위쪽으로 4,300원 있죠. 네. 4,300원에 걸어두세요. 이거 그러면 조금 더 사서. 아니요. 안 돼요. 네, 지금도 불안한데 더 사면 더 불안할 거예요.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물량만 잘 빠져나오는 게 목표 아닙니까? 지금 불안하다 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남편분한테 네. 지금 큰일 알면 나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안 네. 돼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니까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4,300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에 남편분 종목 상담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정말 시원하게 욕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좀 귀여우셔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도 좋아졌네요. 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민영 멘토님 먼저 여기서 인사 보내드리도록 하죠.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게임주인데요. 최근에 게임주에는 중국 당국의 고강도 게임 규제 우려, 그리고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신작들의 이 부진이라는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다만 게임주 안에서 오늘 희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 조이시티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9.5%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2,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 신작인 미르4가 흥행했다는 소식이 여전히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5%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NC소프트 이 자사주를 매입했고 블레이드 앤 소울2를 개선했다는 소식에도 오늘 장중 최저가 59만 9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현재도 0.5% 가까이 빠지면서 6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수소주들 보겠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주축이 된 수소기업 협의체가 이 수소펀드 조성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2030년까지 이 수소 분야에만 43조 4천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소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양 피스톤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기아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현대차와 수소연료 전지 부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현재 상승 탄력 살짝 둔화가 됐네요. 1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효성 그룹주들의 시세가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이때가 매수 적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세의 연속성 확인하실 수 있고요. 6.6% 오르면서 40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에 이렇게 모멘텀이 없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부각을 받고는 합니다.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거센데요. 이 차기 대선 후보를 점쳐보는 여론조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꺾일 줄 모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세 종목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여전히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정치 테마주인 만큼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